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199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책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 예언가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서였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186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방의 아토스달 근처 리에쿨리의 한 농장 마을에서 태어났다. 니콜라스는 집안이 많이 가난했던 탓에 글을 배울 수가 없었다. 글을 전혀 몰랐던 니콜라스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의 내용만을 겨우 알고 있었고 신문이나 책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었고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능력도 천부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니콜라스의 예지 능력은 남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한다. 1899년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인 케이프 지역은 네덜란드계 백인이었던 보어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금광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양의 금맥이 발견되었고 강변에서는 다이아몬드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남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영국은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해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보어인들 간의 보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때 나이가 30대였던 니콜라스 발렌스버그는 이 전쟁에서 보어군으로 참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그의 놀라운 예지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는 영국군이 언제 어떤 경로로 공격할지를 예지하고 큰 전투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리기도 했다. 니콜라스의 이런 능력 덕분에 보어군은 병력에서 크게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승리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니콜라스는 협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아하게만 여겨졌던 그의 예언은 실제로 적중하게 된다. 영국은 실제로 보어군에게 휴전협정을 제안했고 전쟁은 끝이 났다. 그 후에도 니콜라스가 본격적으로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시간이 한참 흘러 니콜라스가 50대의 나이가 된 1911년경. 그는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환영을 보게 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환영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환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래를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이 환영에서 본 것이 미래에 벌어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은 니콜라스는 이를 딸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그의 딸 안나는 그 모든 내용을 노트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니콜라스가 예언한 미래의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고 니콜라스는 예언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니콜라스는 1926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 그 후로도 딸이 받아 적은 예언서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니콜라스의 예언서는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9년 예언서는 금서에서 풀리면서 책으로 출판되었고 출판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럼 정확히 시현된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의 예언을 몇 가지 살펴보자. 1914년에 한 나라의 왕세자 부부가 피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나라가 참전한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놀랍게도 니콜라스가 예언한 것처럼 1914년에 오스트리아 왕세자 부부가 세르비아인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 나라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전쟁에 가세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1917년 에이즈 창궐을 예언한 그는 에이즈 성병 때문에 특히 많은 흑인들이 죽는다고 예언했다. 그는 이 전염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세계에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고 예언했다. 그는 더불어 에이즈가 성적으로 타락한 인류에 의해 발병되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에이즈는 전 세계인 4천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약 2천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만큼 무서운 전염병으로 아직까지도 확실한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29년에 소가 끄는 마차바퀴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1929년은 대공황이 일어난 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리고 니콜라스가 말한 바퀴처럼 생긴 것은 당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 사용하던 그래프와 아주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한 1919년도에 오랜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했는데 영국의 귀족인 네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그녀로 인해 영국 사회가 떠들썩해진다. 얼마 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은 많은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여기서 말한 영국 에디는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였다. 그녀는 이혼한 후 왕씨에 대한 인터뷰와 스캔들 등으로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가 1997년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연이어 그의 예언을 더 살펴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시 흑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원주민들은 인종차별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1994년 넬슨 만델라가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니콜라스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체르노빌이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을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죽었고 니콜라스의 예언처럼 체르노빌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처럼 니콜라스의 예언은 아주 놀랍게 실현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니콜라스의 예언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내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 예언은 일본에 관한 예언이다.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파멸할 것이다. 니콜라스는 일본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나머지 예언 하나는 전 세계와 인류에 대한 중대하고도 무서운 내용이다. 그의 예언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그는 노스트라다무스와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했던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미래에는 인류에게 세 번째로 발생하는 커다란 전쟁이 시작된다. 이때에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도 창궐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운 뒤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인류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때 이 아래로 죽음과 파괴의 씨를 뿌리는 무시무시한 전기광선 무기가 생겨날 것이다. 즉 레이저를 무기화할 것이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니콜라스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이에 대해 예언하면서 3차 세계대전에서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을 보았다고 말했다. 니콜라스도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딸에게 자신의 설명 그대로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니콜라스가 본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 혹은 핵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예언에서처럼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어야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 역시 레이저를 무기화하는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질 듯 싶은 마음에 당장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만 같다. 니콜라스가 남긴 미래에 대한 예언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는다. 그의 딸이 받아 적은 예언서 원본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히텐버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모쪼록 내가 사는 날까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아니 영원히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한다.